나의 이 치열한 이 하루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 확신을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왜냐면 지금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제 몸으로 경험한 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호아빠입니다. 오늘 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또 중요하기도 하고, 제가 경험한 것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축해 놓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드릴 제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막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그 중요한 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많은 것들,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결국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주 목적이 결국엔 돈을 벌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혹은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졌던 분들이 저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그래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도 바로 유튜브인데, 오늘은 그래서 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그냥 돈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인, 정말로 제가 경험하고 몸소 체험했던 그 사실적인 이야기를 누군가 제 대신 책에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이야기와 함께 제 이야기도 잘 버무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그 책 이야기는 제목이 돈은 너로부터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이 김종봉이라는 분인데, 이 책은 제가 요즘에 운우랑 그 일요일마다 도서관에 가거든요. 그래서 운우 공부도 시킬 겸 저도 책도 읽고 영상 편집도 할 겸해서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요즘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어떤 책을 읽어볼까, 오랜만에 책을 좀 빌려서 읽어볼까라고 생각해서 한 권을 우연히 빌렸거든요.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운우랑 공부를 끝내고 오후에는 운우가 좋아하는 거 같이 뭐 놀아줄 거 없을까 해서 지하철을 타고 저희가 잠실로 이동을 했거든요. 운우가 야구를 좋아해서 거기 야구하는 그 훈련장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는 길에 제가 책을 쭉 읽으면서 갔는데 웬걸 책에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제가 왕복하는 그 구간 안에 책을 한 권을 그냥 다 읽어버렸어요. 너무 잘 읽히고 꼭 제 이야기를 듣는 듯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잠실에 간 김에 서점까지 들려서 이분이 쓰신 책 2권을 더 사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분이 쓰신 책 2번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2번째 책도 정말 정말 너무너무 읽는 내내 감탄하면서 읽었는데요. 그게 바로 저는 이분의 경험이 담겨 있기도 하고 저의 경험도 똑같이 담겨 있기도 한데, 바로 돈을 버는, 누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핵심을 짚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엄청 서둘러서 왔어요. 촬영하기 위해서. 빨리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제가 글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내용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제 머릿속에 지금 아직 막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떤 그 관심사이기도 한데, 요즘 정말 그것 때문에 열심히 달리고 있죠. 유튜브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하고 관심을 거기다 두다 보니까 진짜 제 인생이 그쪽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너무 신기해서 요즘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분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신 분이니까 이런 책을 썼겠죠. 자기의 경험담을 담아서.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이분이 하고 싶은 말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걸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책 제목인 돈은 너로부터다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이 핵심이 뭐냐면,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책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비트코인을 해야 되냐, 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주로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들은 주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지? 돈은 없고 그런 걸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데 과연 나는 뭘 할 수 있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7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온 결과 제 스스로 느낀 점이 있었거든요. 돈은 무언가
외부로부터 어떤가를 내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 외부에서 어떤 힘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공감했거든요. 예, 결국 제가 지금 모은 지금까지의 돈과 자산, 이 모든 게 결국 투자를 했지만 그 투자한 대부분의 저의 시드는 저의 노동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물론 그 시드가 언젠가 힘을 엄청나게 발휘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시드를 만들어낸 건 나 자신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분이 남긴 첫 번째 말이 바로 월 1,000만 원을 벌어라였어요. 지금 본인의 소득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일단 그거부터 노력을 해라. 자신의 가치, 내가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는 그 최대치까지 목표로 삼아라라고 첫 장에 써 있더라고요. 그 목표로 삼은 금액이 바로 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연봉을 1억을 벌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금액보다 무조건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딱 읽는 순간 정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에요.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하루에 혹은 한 달에 내가 1년에 벌 수 있는 금액을 최대치까지 높이지 않으면 결국 나는 어떤 자본금, 돈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의 흐름이 결국 커지면서 자산이 증가하는 건데 결국 그 돈의 흐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일을 더 해. 남는 시간 있잖아. 그 시간 동안 뭐라도 해서 돈을 더 만들어 봐. 그 만든 금액을 가지고 조금씩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모아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1억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되면 그때서 나의 투자의 힘이 발동하는 거지 일단 그걸 하지 않고서 부자가 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저는 제가 하고 수 있는 첫 번째 조언도 바로 그거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책에 그 이야기를 딱 해주는 순간 이거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단계인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대부분은 머릿속에 뭔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식 책도 사고 부동산 책도 사고 뭔가 비트코인 책도 사고 혹은 뭔가를 내가 투자로 벌 수 있을 만큼 뭔가 내 돈을 불려줄 만큼 뭔가를 그런 걸 사람들이 눈여겨보는데 전혀 다른 시각.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예요.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부터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편의점 알바든지 오후에 끝나고 나서 대리운전을 하든지 혹은 내가 야간에 저처럼 유튜브 편집을 해서 영상을 편집해서 돈을 벌든지 그런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남는 24시간을 최대한 동원해서 내 개인 나 한 명이 벌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까지 벌어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맞는 말이다 진짜.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도 늘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응원하고 뭔가 부자가 되시는 분들을 응원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한 지난 영상에도 제가 계속 했던 말이 바로 행동이 모든 걸 바꾼다라고 늘 강조했잖아요. 행동의 중요성을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대부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 난 이미 힘든데 이미 직장 생활을 하느라 힘든데 그거 어떻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무조건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게 공부든 나의 노동력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인데 다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부자가 되려고 지금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 1억 원 정도 대출받아 볼까? 그 대출금으로 뭔가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제 실패에 아주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그 빚으로 얻었던 그 은행빚이 나중에 손실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나의 노동력만으로 시드 1억 원 이상을 벌어본 사람은 그 사람이 결국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50억 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매번 듣잖아요. 1억을 모아라 라는 말을요.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1억을 모아라?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지? 1억을 모으면 뭔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생각만 가지고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는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1억을 모으면 좋겠지 정도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 현실을 무언가 바꾸려고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99.9%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당장 그래 1억 원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아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고 그걸 행동으로 바꾸려는 분들은 분명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더 벌기 위한 혹은 내가 지금 가진 돈을 절약하기 위한 무언가 행동을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게 한 달에 100만 원이 됐다가 200만 원이 됐다가 300이 됐다가 400이 됐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분의 뭔가 노력들이요. 만들어내는 어떤 돈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분의 시드가 점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의 힘과 에너지, 시간을 투자해서 1억을 모아본 사람만이 그 노하우를 알잖아요. 내가 노력한 나의 가치를 그 1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얼마나 상승시켰겠어요. 내 가치를 내 스스로 막 상승시켰기 때문에 그분은 그 다음 탄력을 받아서 다음에 1억을 모으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해서 나는 한 1억 정도를 어떻게 해서 마련할 수 있을까를 고민만 하지 말고 당장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이런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나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엄청 강하거든요. 제가 이 책 한 권을 읽으면서도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돈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책 안에서는 누군가가 부자가 되길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 돈이 많은 부자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물건을 하나 주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뭐였냐면 권투 글러브였어요. 권투 글러브를 주는데 그 권투 글러브를 왜 줬을까?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왜 나에게 권투 글러브를 줬을까라고 하는데 그 권투 글러브가 가진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 멀리 바라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부자가 되는 건 권투처럼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 상대를 가지고 상대하는 근접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뭐냐면 하루하루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목표인 거지, 저 멀리 한참 10년 뒤에 있는 나의 생각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점이었어요.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생각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물론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중요한 건 오늘이죠. 오늘 당장 내가 눈앞에 있는 내 현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지.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남는 시간이 있거든요. 1시간, 2시간 없을 수가 없어. 무조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공부를 성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학생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제 성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결론은 너무 단순해요. 공부 시간을 늘리면 돼요. 공부를 더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제가 학원을 어디 옮겨볼까요? 어떤 과외 선생님을 구해볼까요? 교재를 바꿔보는 거 어떨까요? 자기의 공부 시간은 늘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고정됐어. 난 하루는 더 공부하기는 싫어.
하루 2시간 딱 정해놨어. 난 2시간 이상은 절대로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학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어떤 과외 선생님이 나한테 딱 한마디를 전해주면 제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요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학생 절대로 성적을 올리거나 원하는 대학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가려면 혼자 해도 돼요. 예. 자기의 공부 시간을 늘릴 수만 있다면요. 내가 스스로 공부 시간을 늘릴 수만 있다면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자기 스스로 그걸 잘 못 늘리니까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일 뿐, 핵심은 그거죠. 나예요, 나. 내가 모든 것의 열쇠이자 해답인 거지, 그 열쇠와 해답을 외부로부터 찾으면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이 말을 무조건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책으로 써놨네? 야, 정말 이럴 때 드는 그 카타르시스를, 이 희열을 아마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읽는 순간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 이거야 이러면서요. 예, 제가 과거에 책을 읽을 때와 요즘에 책을 읽을 때 생각이 제가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다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완전 초창기 때, 그냥 막연할 때, 아무것도 모르던 새내기 시절, 그때는 이런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는데 뭐지? 그냥 막연한 그 생각 있잖아요. 그냥 읽어도 감흥이 없어.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감흥이 없어. 그래도 읽으려니까 읽어야지라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읽었거든요, 초반에. 왜냐면 그 당시에 나는 아무 행동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행동으로 만들어진 결과값을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경험치가 전혀 없다 보니까 책이 그냥 막연하기만 했어요. 그냥 꿈나라 이야기 같은 거야. 그래도 그냥 계속 읽었는데 요즘은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제가 공감을 하면서 읽어요. 와, 그래, 맞아. 나도 이랬어. 나도 이렇게 행동했어.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이분이 걸은 발자취에 내가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와 있다라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읽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 그럼 나의 다음 단계는 이건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된다는 거죠. 너무 즐겁습니다, 정말. 예. 제가 최근에 새로운 목표를 하나 정했거든요. 그 새로운 목표가 뭐냐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CD와 투자로 첫 번째 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아파트는 당연히 제가 살 집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살 집을 제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의 두 번째 목표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 목표를 3년, 길게는 5년 안에 무조건 해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부동산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아주 작지만 큰 목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제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더 먼 곳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저는 오늘 하루 정말 1분 1초를 치열하게 다투면서 근접전을 펼치거든요. 오늘도 수업을 12시까지 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에너지를 계속 주는 거죠. 이런 메시지들이요, 이런 책들이 주는 행동에 대한 메시지들이 저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주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은 막 기진맥진하거든요. 막 12시 가까이 되면 막 애들이 막 픽픽 쓰러져요. 저는 막 애들 독려하면서 야, 아직 쓰러질 때 아니야. 야, 나를 봐. 나 지금 정신 멀쩡하잖아. 나 너희들보다 잠도 적게 자고 일도 많이 하는데 봐봐라. 너희들이 벌써 쓰러지면 안 되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격려를 하는데, 나는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영상 편집도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치열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 치열한 이 하루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 확신을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왜냐면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제 몸으로 경험한 게 있잖아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지금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부자 어떻게 되지? 유튜브로 어떻게 성공하지? 뭔가 내가 더 잘 되고 싶은데, 지금의 현재 생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고민 대신에 행동을 하기를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부딪히고 실패하고 이러겠죠. 예, 시행착오도 엄청 겪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간을 무언가 했다라는 나의 시간과 경험이 전부 나의 재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스스로를 잘 다듬는 것부터 하셔라. 내가 변화가 만들어져야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 책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금이요. 금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금이에요. 금은 그 금 자체 고유의 가치밖에 없잖아요. 금 한 돈이라고 해볼게요. 금 한 돈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금 한 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드는 거죠. 그럼 반지를 이쁘게 세공을 해서 만들면 가치가 상승합니다. 예, 단순히 똑같은 금인데 내가 이쁘게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세공을 거치게 되면 그 금 반지가 되었을 때 가치가 상승하게 돼요. 그만큼 나 스스로를 뭔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나 스스로를 어떻게 세공하는지에 대해 세공하면 할수록 내 가치가 상승한다고 표현해요. 아, 정말 맞는 말이죠.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 게 세공을 하다 보면 금을 세공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깎으니까요. 금을 손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 스스로를 자기 개발하면서 드는 시간과 노력과 투자와 실패에 대한 경험이에요. 손실이 발생하죠. 무조건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노력할 때는 그게 시간적이든 돈이든 나의 노력이든 처음에는 그게 손실처럼 느껴져요. 분명히 손실이죠. 가까이 보면 내가 뭔가 시간을 투자하거나 뭔가 학원을 다니려면 돈을 써야 되거나 혹은 내가 뭔가 시도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내가 시간과 노력이 아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결국엔 세공이 돼서 완성된 반지가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데 대부분은 그 손실이 두려운 거야. 예, 나 유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구독자도 얼마 안 벌리면 내 노력과 시간은 어떻게? 아깝잖아 라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지. 안 하는 게 낫겠다. 혹은 했다가 영상을 만들었더니 조회수가 안 나오네.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그게 세공을 위한 아주 작은 손실이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공에서 만들어진 반지를 한 번 더 가치를 엄청나게 10배 이상 뻥튀기 시키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반지에다가 브랜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같은 반지인데도 아주 똑같은 모양의 반지인데 이 반지에다가 까르띠에라는 브랜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값어치는 50만 원짜리가 500만 원으로 10배 이상 뛰게 됩니다. 그 표현도 이 책에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브랜드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노력해서 나 스스로의 가치를 막 끌어올리잖아요. 노동력의 가치죠. 막 끌어올리게 돼요. 24시간을 몽창 다 써. 네. 이제 도저히 바늘 꽂을 시간조차 없다. 그럼 그때부터는 세공을 해서 내 시간의 가치를 높여야 되거든요. 처음엔 1시간에 10,000원 벌던 것을 점점 더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인데 그거의 정점이 바로 나에게 브랜드를 탁 붙이는 거죠. 내 이름에 브랜드를 가치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브랜드 가치화는 가장 핵심 요인이 바로 이 SNS 활동입니다. 유튜브죠. 예. 그 유튜브에 나 스스로를 노출시켜서 브랜드하는 그 순간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튜브의 힘입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조회수 얼마 벌면 돈 얼마 벌겠지. 조회수당 1원에서 한 5원 정도 벌러나 그러면 10만 조회수 나오면 10만 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는 그렇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유튜브의 진짜 가치는 브랜드 창출이에요. 이를 통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가치가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야. 주식이 얼마 올랐고 비트코인이 얼마 중요치 않아.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 일단 내 가치를 끝없이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나를 정점으로 끌어올려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내 가치가 과거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10배 이상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내가 벌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 거기에 도달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냐? 나 스스로는 이제 더 이상 최대치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가 벌 수 있는 소득의 끝까지 도달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날 위해서 돈을 벌어주게 만들어야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투자인 거죠. 예. 내 가치는 이제 끝까지 도달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식 투자고, 그게 바로 부동산 투자고, 그게 바로 투자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가장 먼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동산부터 떠올리는 거야. 주식 투자부터 떠올리는 거야. 내 가치를 끌어올릴 생각을 안 하고 쉬운 길을 택하는 거지. 아이씨, 나는 일단 더 하기는 싫으니까 일단 주식 좀 사보자. 예. 그렇게 해서는 저는 결코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제 스스로 너무 느끼고 있고, 저는 이런 단계, 나를 먼저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거의 뭐 확정적으로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증가시켜서 자기 힘으로 1억 원 이상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 스텝에서는 더 빠른 시간 안에 또 1억 원을 모으게 되고 또 돈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투자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가속도를 살짝 붙이는 것이지, 역시 핵심은 나인 거죠. 예. 나인데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주식의 힘을 살짝 엔진을 윤활유를 타는 거죠, 거기에다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외부에 있는 힘만으로 부자가 되려고 호시탐탐 나에게 뭔가 운을 바라는 거죠. 왜 세상을 운으로 삽니까? 운이 있으면 당연히 세상에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건 확정적인 거잖아요. 확정 수익이 보장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신이 가치가 높아져서 소득이 증가하는 건 고정 수입이잖아. 예, 그건 운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발전시키게 되면 내가 내 노력만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재산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이 책을 딱 마지막 페이지까지 딱 넘겼을 때 정말 군더더기가 하나 없는 책이었어요. 뭐 하나 뺄 장이 없어. 너무 깔끔해. 정말로. 그래서 이분은 대단하다. 김종봉이라는 분이거든요. 저는 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깨부셔줘요. 그리고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다라고 자기의 그런 노하우,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말 솔직하게 담아내세요.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솔직하니까요. 불편하지. 왜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뭔가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 저도 비슷하긴 하지만요. 제 성향도 그렇긴 한데 저도 자꾸 뭔가 하라고 하잖아요. 불편함을 만드는 불편 유발자인데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고 그게 유일한 길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차, 더 나은 집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일단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오늘 내가 권투글러브 끼고 오늘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없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하고 있건 어떤 상황에 빠져 있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상황에 맞춰서 찾아보세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그 정도는 노력을 없이 저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꼭 나에게 맞는 어떤 것을 찾아서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책도 읽고 있는데 그거 읽자마자 또 영상을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그것도 발빠르게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수업 준비하러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